네, 지금 더 컨테스티드 옥션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응답자의 응답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쟁 상황에서 응답자가 투노 응답을 했을 때 오프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딩이 이렇게 됐죠? 원 하트, 원 스페이드, 투노 트럼프라고 했을 때, 자, 오프너는 여기서 이 투노 트럼프를 했을 때 오프너는 이제 이런 핸드로 어떻게 비딩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11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프너는 사실 자기 클럽을 소개하고 싶어요. 투노 트럼프라고 파트너가 했을 때 여기에서 3클럽을 하면 응답자는 그 3클럽이 non-폴싱인가요? 아니면 폴싱인가요? 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마이클 로렌스는 이거는 3클럽을 한다면 이거는 폴싱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이유는 그 다음 핸드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핸드로는 패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핸드를 볼까요? 두 번째 핸드를 보시면, 자, 오프너가 이 핸드를 들고 있을 때 굉장히 강한 핸드죠. 자, 응답자가 투노를 했단 말이에요. 투노를 했는데 이 핸드로는 3클럽을 해서 뭔가 슬램을 찾아가고 싶어요. 슬램을. 여기서 우리가 3스페이드를 하게 되면 3스페이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인즉슨 결국은 야, 너 스페이드 진짜 좋으면 그냥 3노 가자, 이런 메시지가 될 수가 있겠죠. 결국 그것도 게임 폴싱이긴 한데 그보다는 이 핸드는 클럽을 보여서 클럽핏이 맞으면 클럽 슬램도 나올 수 있는 핸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핸드로는 3클럽을 한다면 그 3클럽은 폴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핸드로는 이 핸드로도 3클럽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3클럽을 해서 투노보다는 3클럽 플레이가 더 좋아 보이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목적이 다르죠. 클럽 슬램을 가고 싶다는 거죠. 그죠? 클럽핏이 맞으면.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로렌스는 이 시퀀스에서 여기서 3클럽을 하는 거는 게임 폴싱으로 다루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클럽은 게임 폴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원하트, 투노 트럼프, 오버콜이 있을 때 투노 트럼프, 여기서 3클럽은 이 3클럽은 나 투노 트럼프가 싫다, 그래서 그냥 3클럽만 할래 라는 게 아니라 게임 폴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너는 뭔가 비딩해버리면 폴싱 비딩이 되니까 스트롱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패스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지금 핸드를 보실까요? 지금 핸드는 하트가 7장이죠. 그죠? 7장이다. 그랬을 때 파트너가 투노했을 때 전형적으로 이런 핸드는 그냥 포하트로 막는 핸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포하트가 일반적인 리비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핸드도 강한 핸드죠. 15점이죠. 하트 6장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3하트를 하게 되면 non-폴싱이 아니라 3폴싱이 되는 겁니다. 3하트가 되면. 그래서 응답자는 최소한 하트가 싱글턴이다 그러면 3노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핸들을 봤을 때 오프너가 다시 비딩하는 거는 폴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폴싱이 아니라면 3하트를 못 하겠죠. 3하트 해버리면 패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로도 6장이라는 걸 보일 수가 없게 되니까 3스페이드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6장 2장일 경우에 포화트를 놓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3하트가 폴싱이 되어야 된다. 역시 3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오프너의 any 리비드는 폴싱이다 라고 우리 결론을 내리죠. 오프너의 any 리비드는 폴싱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경쟁 상황에서 샘플 레이즈 하는 거. 자, 요즘은 이제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아무튼,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에서 9점이죠. 6에서 9점이지만, 6에서 9점이라 하더라도, 아주 좋은 어떤 특징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트럼프 퀄리티가 있다든지 같은 6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파트너한테 뭔가 너한테 참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 핸드가 아니면 심플 레이즈를 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원 다이아몬드 파트너가 오픈을 했고 원 스페이드 오버콜이 들어왔을 때 핸들 한번 볼까요? 4.5점 6점이에요. 4.5점 6점인데 자, 이 핸드로 투하트를 바칠 것이냐 안 바칠 것이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마이클 로렌스는 이 핸드로 패스를 추천합니다. 패스를. 자, 하트 퀸 롤로만이 유일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이 원하트 오픈했다고 생각했네요. 원 다이아몬드 했을 때 이 핸드로 투 다이아몬드 할 것이냐 이 말이죠. 투 다이아몬드를 할 것이냐. 그런데 이 정도의 핸드로는 파트너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파트너가 오해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패스를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핸드 보시면 자, 확연히 다르죠. 같은 6점이지만 자, 하트도 좋고, 그죠? 킹 잭 스몰. 자, 다이아몬드도 퀸 10으로 4장이에요. 자, 이 정도의 핸드라면, 자, 투 다이아몬드로 서포트를 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차이가 나죠. 그냥 산수적으로는 같은 6점이지만, 뭐가 더 좋아 보이는지는 확연히 드러나죠. 그죠? 자, 이번에는 원하트 원 스페이드가 왔을 때, 자, 이제 이 핸드로 어떻게 비딩할 거냐. 점수상으로 보면요, 6, 7점이나 됩니다. 6, 7점이나 되니까, 투하트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이클 로렌스는, 이런 핸드로 패스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저지먼트죠. 저지먼트.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이런 핸드로 패스를 함으로 해서 파트너한테 우리가 뭔가를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트너가 강하면 리오프닝 더블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이 핸드로는 일단 처음에는 바로 받치지 말고 패스를 해라라고 추천을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무슨 소리냐 6, 7점인데 뭐 원노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투아트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꼭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이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의 퀄리티로는 패스하는 게 맞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디센트 피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디센트 피처가 없다.
그래서 패스를 추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패스했다고 해서 비딩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토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핸드는 4점밖에 되지 않아요. HCP는. 4점밖에 되지 않지만 스페이드 싱글턴에 하트가 4장이나 서포트가 있죠. 그죠? 우리는 이제 요즘 이런 핸드 가지고는 프리엠티브 비딩을 많이 하죠. 원 하트, 원 스페이드, 뭐 쓰리 스페이드 이렇게 비딩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이클 로렌스는 자, 이런 핸드라면 자, 투 하트를 추천하고 있어요. 투 하트. 모르겠습니다. 버건레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쓰기 때문에 투하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로 이 핸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하트의 원스피드 오버콜에 주로 3하트를 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3하트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책에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핸드가 점수가 HCP 4점밖에 되지 않지만 충분히 파트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취지라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밀레이즈 경쟁 상황에서 리밀레이즈 하는 걸 다루고 있어요. 자, 리밀레이즈를 마이너에서 리밀레이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메이저에서 리밀레이즈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마이너 리밀레이즈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큐비딩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일단 마이너로 리밀레이즈를 할 경우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고 하는 거냐면요.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싱글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리밀레이즈를 마이너에서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로 디스트리뷰셔널 서포트보다는 HCP나 또는 롱 마이너, 그 수트가 길어서 뭐 6장짜리 클럽 서포트가 있다든지 6장짜리 다이아 서포트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기반해서 리밀레이즈를 해라라고 해요. 그것의 의미는 응답자가 리밀레이즈를 했을 때 오프너는 기회만 된다면 3노 트라이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응답자는 그거를 예상을 해서 이 리밀레이즈를 HCP로 하거나 또는 그 수트가 길 때 하라는 거예요. 점수는 좀 모자라도. 트릭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노를 전제로 한 그러한 비딩을 염두에 둬라 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메이저에 대한 리밀레이즈는 메이저 핏이 맞았을 경우에는 굳이 파트너가 3노를 갈 염려는 굉장히 적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셔널 서포트를 충분히 포함해서 리밀레이즈를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숏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리밀레이즈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뭐 메이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마이너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트너가 원클럽 오픈을 했을 때 여기서 원하트 오버콜이 들어왔어요. 원하트 오버콜이 들어왔는데 지금 핸드로 보시면 7점밖에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클럽이 6장 서포트가 있죠. 그죠? 클럽이 좋은 6장 서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오프너가 하트 스타퍼가 있고 한다면 쉽게 3노 트럼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컨벤션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3클럽, 자, 리밀레이즈를 해라 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3클럽은 위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밀레이즈를 다른 형식으로 쓰신다면 거기에 맞게 리밀레이즈를 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리밀레이즈를 하면 큐비딩이 리밀레이즈라면 투하트를 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3노 트럼프를 추구하는 그런 비딩을 적극적으로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이 핸드도 보시면은 점수가 1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클럽 오픈을 했을 때 파트너가 클럽 4장으로 어떻게 클럽을 바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HCP가 10점이나 되죠. 그죠? HCP가 10점이나 되고 클럽 퀸잭이 좋아 보이고 다이아몬드가 또 5장짜리가 좋은 5장짜리가 있네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리밀레이즈를 해라 라는 거예요. 왜? 3클럽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3로 트럼프를 파트너가 할 수 있는 찬스를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3클럽이 위크라면 투하트 큐비딩을 하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마이너 리밀레이즈에 대해서는 항상 파트너가 3노를 갈 것이다. 게임 점수가 있다면 3노를 가려고 할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비딩을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